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젊은 임산부는 부상당한 남자를 차에 태웠고 결과는 놀라웠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하기를 클릭하여 이와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보고 사랑에 있어 10년의 불운을 피하세요. 도시 외곽의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엔진 소리와 도구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기름과 금속 사이에서 25세의 젊은 여성 박지연의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녀의 자동차에 대한 열정은 오직 그녀의 결단력에 의해서만 능가될 뿐이었습니다. 숙련된 손과 얼룩진 작업복을 입은 지연은 꿈의 정비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으로 그녀는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현대차의 타이밍 벨트를 조정하면서 지연은 지난 몇 주 동안의 사건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 민우와의 관계는 그가 그녀와 상의도 없이 해외 취업을 결정하면서 갑자기 끝났습니다. 민우의 출국은 그녀의 마음에 공허함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가 아직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놀라움도 남겼습니다. 지연아, 십자 드라이버 봤어? 평생 친구이자 조수인 태연의 목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습니다. 압축기 옆 빨간 상자에 있어. 그녀는 이 방해에 감사하며 대답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태양이 주변 건물들 뒤로 지기 시작할 때 지연은 정비소를 닫고 위층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지친 채로 소파에 몸을 던졌고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이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에 확인된 임신 소식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혼자 감당하지? 그녀는 눈물이 눈에 고이려는 것을 느끼며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정비소는 겨우 운영을 유지할 만큼만 수익을 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은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날 밤 도시가 어둠에 잠기는 동안 지연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관없이 그녀는 인생의 모든 장애물에 맞섰던 것과 같은 결의로 이 도전에 맞설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이나 딸은 강한 어머니를 가질 자격이 있었고 그녀는 그렇게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이 몰랐던 것은 운명이 그녀를 위해 예상치 못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들은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고 도로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은 마치 하늘이 지연의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듯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낡은 트럭의 익숙한 소리는 안개로 뒤덮인 언덕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는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백미러에서 번쩍이는 것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검은색 스포츠카가 위험하게 지그재그로 달리며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차가 급커브에서 제어력을 잃고 지나갈 때 겨우 옆으로 비켜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 차가 미끄러지다가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트럭을 세우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찌그러진 후드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공기는 가솔린과 타는 고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들리세요? 지연은 운전석 문에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약한 신음소리만이 그녀가 들은 유일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휘어진 문을 열었습니다. 좌석에는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이마에서는 심하게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전벨트를 풀고 모든 힘을 다해 그 남자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몇 미터 떨어졌을 때 차가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버텨요, 제발. 지연은 낯선 남자의 생명 징후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맥박은 약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휴대폰으로 응급구조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그녀가 방금 구한 남자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피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아한 이목구비와 이제는 망가진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이고 왜 그렇게 무모하게 운전을 했을까요? 마침내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돌보는 동안
한 경찰관이 지연에게 다가와 진술을 받았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연은 사건을 설명했지만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아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모른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경관님.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낯선 남자를 구급차에 싣는 것을 보면서 지연은 그와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내면 어딘가에서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아닐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는 한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데려가시나요? 중앙기념병원입니다. 구급차 문을 닫기 전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이제 부드럽게 내리는 비 속에 서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운명이 그녀의 길에 놓은 이 낯선 사람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의 문제를 잊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녀는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비소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생겼습니다. 뭔가가 그녀에게 이 신비로운 남자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고, 지연은 항상 자신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병원으로 운전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전환이 얼마나 깊고 위험할지,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이 그녀를 배신과 가족의 비밀의 복잡한 음모를 풀어내는 데로 이끌어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것인지였습니다. 중앙기념병원은 지연이 자동문을 통과할 때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독제 냄새와 조용한 대화 소리가 그녀를 감쌌고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연이 접수원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온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101번, 국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여자는 컴퓨터에 빠르게 입력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직계 가족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친척이신가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사고 현장에서 그를 구조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진실을 선택하여 대답했습니다. 접수원은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현재 수술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려면 저쪽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른쪽에 있는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지연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 중 하나에 앉아 왜 이 낯선 사람의 운명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지연은 사고를 당한 남자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안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배 위로 올라가 그녀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생명을 상기시켰습니다. 전고 무렵 흥분된 목소리 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나이든 남자가 복대서 간호사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즉시 내 피보호자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남자의 목소리는 권위와 좌절감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최 선생님, 당신의 걱정은 이해합니다만 김 선생님은 아직 회복 중이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가능한 대로 빨리 와서 말씀드리실 겁니다. 간호사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김이라는 이름이 지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구조한 남자의 성일까요? 간호사가 최 선생님이라 부른 나이든 남자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죠? 그가 비난하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일어서며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저는 사고 후에 김 선생님을 도와드린 사람입니다. 최 선생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적대감에서 계산된 관심으로 변했습니다. 아, 오늘의 영웅이군요. 제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박 선생. 당신의 개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진석이라고 합니다. 김재훈의 법적 후견인이자 재산관리인입니다. 최진석이 말하는 방식에서 뭔가가 지연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감사의 말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눈에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지연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들은 바로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신 덕분이겠죠. 최진석이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박 선생.
재훈이 의식을 잃기 전에 뭔가 말했나요? 왜 그렇게 이른 아침에 그 도로에 있었는지 언급했나요? 그 질문은 지연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차가 폭발하기 전에 그를 꺼내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의사의 도착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김재훈 씨, 가족분 계십니까? 최진석이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법적 후견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사는 지연을 잠깐 쳐다본 후 계속 말했습니다. 김 선생은 이제 위험한 상태는 벗어났습니다. 뇌진탕과 약간의 골절이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뭐죠? 의사 선생님, 최진석이 재촉했습니다. 검사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선생의 혈액에서 사고 전에 약물을 투여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물질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폭로는 방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발 밑에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물? 그것이 그의 난폭한 운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최진석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군요. 이제 그를 볼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면회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가족만 허용됩니다. 최진석이 의사를 따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돌아섰습니다. 박 선생, 다시 한번 당신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간호사에게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재훈이 회복되면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내면 어딘가에서 상황이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진석이 복도를 따라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김재훈과 직접 대화할 때까지 병원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었고 지연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무언가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후 며칠은 지연에게 소용돌이와 같았습니다. 정비소에서의 일과 병원 방문 사이에서 분주히 지내느라 그녀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처리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전히 모두에게 비밀인 그녀의 임신은 그녀가 구조한 신비로운 남자인 김재훈에 대한 걱정에 더해져 무게를 더했습니다. 마침내 사고 발생 3일 후 지연은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을 이용해 재훈의 병실에 몰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을 닫으며 그녀의 심장은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깨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상처와 멍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짙은 갈색 눈은 그녀를 보고 밝아졌습니다. 당신이 내 수호천사군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하며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은 침대로 다가가며 안도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저는 지연이에요. 그 불타는 차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이죠.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최 삼촌이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말해줬어요.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지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재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취약함과 결단력이 뒤섞인 모습이 그녀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재훈 씨,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의사가 당신의 혈액에서 약물 성분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는데 지연의 질문을 듣자 재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마치 둘이서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 문 쪽을 바라보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연 씨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내 삶은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깊고 위험한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재훈은 침대에서 약간 몸을 일으키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초의 삼촌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가 10년 전 내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폭로는 지연을 번개처럼 강타했습니다. 삼촌이요. 하지만 그분은 당신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그건 가면일 뿐이에요. 재훈이 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소위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최 삼촌은 내 인생과 우리 가족의 재산을 모두 통제해왔어요. 하지만 몇 달 전 그 사고가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지연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녀 자신의 상황은 재훈이 밝히고 있는 음모에 비하면 작아 보였습니다.
사고 전날 밤 재훈이 계속했습니다. 초의 삼촌의 금고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증거를 찾았어요, 지연 씨. 삼촌을 부모님의 비행기 사보타주와 직접 연결하는 증거요. 하지만 그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날 밤 내 음료에 뭔가를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깨어났죠. 지연은 본능적으로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형태로든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재훈 씨,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재훈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초의 삼촌은 모든 곳에 연줄이 있어요. 게다가 증거들은 숨겨져 있고 여기서는 접근할 수 없어요. 지연 씨,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란 걸 알지만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재훈의 눈, 절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이 지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상치 못한 임신을 홀로 감당하는 단순한 정비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가족 배신의 음모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믿으셔도 돼요. 지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결의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재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파트에 거실 그림 뒤에 금고가 있어요. 비밀번호는 18-07-35예요. 어머니의 생일이죠.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는 USB가 있어요. 초의 삼촌이 찾기 전에 그걸 가져와 주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려움과 아드레날린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재훈 씨,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혼자서 삼촌과 맞설 순 없어요. 혼자가 아닐 거예요. 재훈이 지연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다가오는 발소리가 그들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일어서며 재훈의 손을 놓았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그녀는 문을 향해 가며 속삭였습니다. 지연이 방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최진석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선생, 여기서 뵙다니 놀랍군요. 최진석이 억지로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제 조카가 그렇게 가까워졌다는 걸 몰랐네요. 지연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한기를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저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러 왔을 뿐이에요. 회복 중이라 다행이네요. 최진석은 잠시 그녀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관심이 감동적이군요. 하지만 분명 당신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을 테니 제가 출구까지 안내해드리죠.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지연은 최진석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가 내딛는 모든 걸음이 관찰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재훈이 그녀에게 부탁한 임무가 이제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최진석이 멈춰서서 지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 선생, 제 조카를 위해 해주신 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기를 조언하고 싶군요. 일부 일들은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죠. 그의 말에 담긴 숨겨진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이해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저는 그저 재훈 씨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최진석은 마지막으로 경고의 눈빛을 보내고 병원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주차장으로 나가며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위험의 세계로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를 보호하듯 손을 올리며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재훈이 찾고 있는 진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녀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싸울 것입니다. 트럭에 올라타며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시간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의에 찬 마음으로 그녀는 시동을 걸고 재훈의 아파트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녀 자신의 삶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은 재훈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건물 앞에 멈춰 서자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도시를 덮고 있었고 거리는 비밀과 위험을 숨기고 있는 듯한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지연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재훈은 그녀에게 주소를 알려주었고 명호라는 경비원에게 그를 위해 서류를 가지러 왔다고 말하면 들여보내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연한 발걸음으로 지연은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중년의 지친 표정의 경비원이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목소리를 단단히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김재훈 씨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 중요한 서류를 가져가 달라고 하셨어요. 명호는 잠시 그녀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김 선생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가씨. 길이지기 1호입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임신을 어떻게 혼자 감당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스파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음모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재훈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지연은 그가 준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내부는 우아하고 미니멀한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으며 현대적인 가구와 추상화 작품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훈이 설명했던 그림을 빠르게 찾았습니다. 거실주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푸른색과 회색 톤의 추상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연은 그림을 옮겼고 그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재훈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180735.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작은 보석함 사이에 USB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검은색이었으며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지연은 그것이 강력하고 위험한 남자를 파멸시킬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금고를 닫으려는 순간 현관문 자물쇠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최진석? 경찰? 생각할 시간도 없이 지연은 금고를 닫고 그림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 순간적인 판단으로 침실 옷장 안으로 숨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 말입니다. 숨어있는 곳에서 지연은 아파트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 그 소리가 자신을 배반할까 두려웠습니다. 모든 곳을 철저히 뒤져 최진석의 목소리로 인식되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USB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선생님,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조카분이 병원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십니까? 불가능해. 최진석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린 그를 거기로 데려가기 전에 수색했어. 게다가 난 그의 모든 방문객을 감시해왔어. 그의 방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잠깐.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지연에게 어떤 소리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그 정비사 말이야. 최진석이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오늘 그의 방에 있었어. 젠장, 내가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 있었지? 지연은 숨을 참으며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 모서리가 그녀의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녀를 찾아볼까요, 선생님? 다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최진석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여기 없다는 걸 확실히 하자. 찾지 못하면 그때 박지연 씨를 처리하도록 하지. 이어진 몇 분은 지연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아파트를 뒤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가구를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옷장 근처로 다가올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최진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 없어. 가자. 빨리 움직여야 해. 그 정비사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지연은 그들이 아파트를 나가는 소리를 들었고 그제서야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옷장에서 나왔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연은 아파트를 나와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최진석과 마주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층에 도착하자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로비는 비어 있었고 명호는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연은 자신의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백미러로 최진석과 다른 남자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지연은 최진석의 얼굴이 그녀를 알아보고 분노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채로 지연은 가속 페달을 밟고 전속력으로 달아났습니다. 조수석에 있는 USB가 마치 1톤짜리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재훈이 찾던 진실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에 도시 거리를 달리며 지연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이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볼 곳일 테니까요. 그녀에게는 숨을 장소와 다음 행동을 계획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지연은 교차로에서 방향을 틀어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예전에 일하던 오래된 폐공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외에는 아무도 그 장소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곳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로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재훈과 자신을 최진석의 분노로부터 보호할지 결정하는 동안 완벽한 은신처가 될 것입니다. 밤은 위험과 비밀로 가득 차 그녀를 둘러쌌지만 지연은 이 모든 것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훈을 위해, 진실을 위해, 그녀의 미래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해. 한때 엔진만 수리하던 정비사였던 그녀는 이제 부서진 삶을 복구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려 위협하는 거짓의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폐공장은 과거의 유령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근처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서 보이지 않도록 건물 뒤편에 트럭을 주차했습니다. 녹슨 문을 열 때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져 지연을 쏘스라치게 만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지연은 휴대폰의 플래시를 켜 먼지 쌓인 내부를 비췄습니다. 녹슬어버린 도구들과 잊혀진 자동차 부품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이들은 더 번창했던 시절의 조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지연은 방수포로 덮인 오래된 소파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소파를 닦아내고 앉았습니다. 그제서야 몇 시간 동안 느껴왔던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작은 장치에는 최진석을 폭로하고 재훈의 부모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를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미리 노트북을 가져올 생각을 했습니다. 노트북이 부칭되는 동안 그녀는 병원에 혼자 남아있는 재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전할까요? 최진석이 그가 그녀에게 임무를 맡겼다는 것을 의심할까요? USB의 내용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재무문서, 암호화된 이메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지연은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에는 최진석이 자신의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음침한 모습의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음질도 좋지 않았지만 지연이 들을 수 있었던 단어들은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 부부의 비행기 실수 없이. 사고처럼 보이게.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최진석이 재훈의 부모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어떻게 이 녹화본을 얻었을까요? 파일들을 계속 살펴보는 동안 공장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숨을 죽인 채 주에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까워지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그녀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이렇게 빨리 찾아냈을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지연은 더러운 창문으로 살며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근처 도로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손전등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좋지 않아. 지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특별히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상적인 순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발견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빨리 짐을 챙기며 지연은 다른 출구를 찾아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금주법 시대의 밀수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던 작은 터널이 이 공장과 근처의 창고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무거운 선반을 밀어내자 숨겨진 터널의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정문 쪽으로 손전등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지연은 어둠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터널은 폐쇄공포증을 일으킬 만큼 좁았고 공기는 탁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한 채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매 걸음이 도전이었고 그녀의 상황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고 임신 중이었으며 강력하고 위험한 남자에게 쫓기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지연은 앞쪽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창고로 나왔습니다. 창고는 상자들과 녹슨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러운 창문을 통해 그녀는 동이 트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친 채로 감정적으로 소진된 지연은 상자 위에 앉아 잠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자유롭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재훈이 겪은 부당함에 대해, 그녀가 처한 위험에 대해,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에 대해, 그리고 며칠 만에 사라진 것 같은 평범한 삶에 대해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며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오랜 친구인 태현의 번호였습니다. 지연아,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잠에서 깬 태현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태현아, 들어봐. 나 지금 큰일 났어. 내 도움이 필요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걸 설명할 순 없지만 날 믿어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태현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뭘 도와주면 돼? 중앙기념병원에 가서 김재훈이란 사람이 안전한지 확인해줘. 그 사람 말고는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마. 내가 그가 부탁한 걸 가지고 있고 지금은 안전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줘. 지연아, 너 무서워.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곧 모든 걸 설명할게. 약속해. 제발, 태현아. 지금 네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태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조심해, 지연아.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잠시 시간을 들여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이 터오며 하늘을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현재 상황의 어둠과는 비현실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움직여야 했고 USB의 정보를 분석하고 다음 행동을 계획할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최진석이 그녀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오며 지연은 재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전할까요? 최진석이 그의 공모를 의심했을까요? 그에 대한 걱정은 지연이 이제야 인식하기 시작한 더 깊은 감정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배를 보호하듯 한 손을 올리며 지연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에게는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밝혀내야 할 진실이 있었으며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싸워야 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한때 고장난 엔진만 고치던 정비사였던 그녀는 이제 정의의 톱니바퀴를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기로 결심한 채로 말입니다. 오후의 태양이 도시 위로 기울어질 무렵 지연은 마침내 태연이 알려준 만남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로 최진석이 감시할 만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고 재빨리 주변을 살펴 친구를 찾았습니다. 태현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놀랍고 기쁜 마음에 그의 옆에는 재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은 창백하고 눈에 띄게 약해 보였지만 병원 밖에 있었습니다. 지연아, 재훈이 외쳤습니다.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연은 그들에게 달려갔고 먼저 태현을 껴안은 다음 더 조심스럽게 재훈을 안았습니다. 어떻게? 언제 병원에서 나왔어요? 내 친구 태현이 도와줬어. 재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눈빛으로 정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때 도착했지. 최 삼촌이 입송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더라고. 개인 병원으로. 그곳으로 갔다면 아마 다시는 나오지 못했을 거야. 지연은 앉으며
지난 며칠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USB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훈 씨, 거기 들어있는 내용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지연이 그들에게 발견한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태현과 재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태현은 지금까지 이야기의 일부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의 친구가 얼마나 큰 상황에 휘말렸는지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당국에 알려야 해, 태현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혼자 처리하기에는 너무 큰일이야.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최 삼촌은 모든 곳에 연줄이 있어. 정보가 그의 영향력 밖에 있는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연이 갑자기 기억나 말했습니다. 제 사촌이 반부 폐수 사국에서 일해요. 항상 청렴했죠. 심지어 승진도 포기할 정도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들이 다음 행동을 논의하는 동안 지연의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1시간 안에 중앙공원에서 만나세요. 혼자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정비사 친구와 젊은 김 씨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최진석.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최진석이에요. 그녀가 속삭이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찾아냈어요. 재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을 거야. 이제 이 일은 끝내야 해. 태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야, 지연아. 감사와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지연은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완전히 신뢰해야 해요. 태양이 지기 시작할 무렵 세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각자 지연의 위험한 계획에서 명확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한 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중앙공원은 지연이 도착했을 때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지 정확히 1시간 후였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였지만 태현과 재훈이 근처에 숨어 계획대로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최진석이 그림자에서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선생,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셨다니 다행이군요. 지연은 일어서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끝났어요, 최진석 씨. 당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재훈 씨, 부모님의 살인, 사기, 모든 것을요. 최진석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난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연 씨. 당신과 그 증거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죠. 아마도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설명하셔야 할 거예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최진석의 목소리였고 그는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병원에서 그와 대면했을 때 영리하게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최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전화기를 내놓으세요. 그가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재훈과 태연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고 지연의 사촌과 여러 명의 경찰관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최진석은 자신이 포위된 것을 보고 그의 거짓말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진석, 지연의 사촌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김정훈과 김미영 살해,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최진석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재훈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끝났어요, 삼촌.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패배한 최진석은 분노와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한 것 같군요, 박 선생. 평범한 정비사라 누가 알았겠어요. 최진석이 끌려가는 동안 지연은 어깨에서 거대한 무게가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훈이 그녀를 안았고 그의 눈은 감정과 감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태현도 포옹에 합류했고 잠시 동안 세 사람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역경과 승리로 하나가 된 채로
하지만 지연에게 이것은 그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배에 손을 올리자 부드러운 발차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그녀의 아기도 이 정의의 순간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이 공원 위로 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재훈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그녀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보았습니다. 사랑, 가족, 그리고 두 번째 기회로 가득 찬 미래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태현이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요. 함께. 그리고 그렇게 저녁 노을 아래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구원 그리고 진실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엔진만 고치던 정비사는 부서진 삶을 수리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고 그 공원에서의 운명적인 저녁 이후 지연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최진석에 대한 재판이 끝났고 그 결과 그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재훈의 부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고 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무리와 정의의 감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연은 정비소에 있었지만 이곳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소박한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재훈의 도움과 최진석의 횡령에서 회수한 자금으로 꿈의 정비소를 클래식 자동차 복원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곳은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되었고 태현은 젊은 견습생들로 구성된 팀을 감독하며 지연의 꿈이었던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1965년식 머스탱의 기화기를 조정하면서 지연은 이제 매우 부른 배에서 강한 발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정해 꼬마야. 그녀가 애정을 담아 중얼거렸습니다. 곧 나올 거야. 또 엄마를 괴롭히고 있어? 재훈의 목소리에 지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비소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고 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그 익숙한 심장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내 못된 기질을 닮은 것 같아요. 그녀가 농담을 던지며 재훈이 건네는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훈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지연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봐, 꼬마야. 엄마한테 좀 쉬게 해줘. 알겠지? 나오면 뛰어다닐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야. 마치 이해한 것처럼 아기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한 번 더 발로 차고 진정되었습니다. 지연과 재훈은 경이로움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회의는 어땠어요? 재훈이 일어서자 지연이 물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았어. 그가 대답했고 그의 얼굴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재단이 출범할 준비가 됐어. 부모님을 잃은 후 내가 갖지 못했던 기회를 많은 고아 아이들에게 줄 수 있게 될 거야. 김재훈 재단은 재훈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의 부모의 기억을 기리고 자신의 과거의 고통을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를 더 이상 자랑스러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여보. 지연이 그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재훈은 그녀를 꼭 안아주며 지연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나를 구해줬어. 그 순간은 태현이 정비소로 들어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기름 묻은 천으로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봐, 둘 다 방해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호기심에 찬 지연과 재훈은 태현을 따라 정비소 뒤뜰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놀라움으로 전 직원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태현이 활짝 웃었습니다. 글쎄, 사장님, 우리 모두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아기가 곧 태어날 텐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재훈 씨, 당신도 재단 일로 바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해보면 어떨까 했죠. 태현은 화려하게 천을 벗겼고 아름다운 맞춤형 유모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메탈릭 블루 색상으로 칠해져 있었고 크롬 장식과 부드러운 가죽 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우아한 글씨체로 꼬마 정비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요. 재훈도 똑같이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유모차의 완벽한 마감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요. 모두들 고마워요. 직원들이 축하와 포옹으로 그들을 둘러쌌고 지연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혼자였고 두렵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혈연을 넘어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비소를 닫은 후 지연과 재훈은 손을 잡고 몇 달 전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닥뜨렸던 그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믿을 수 있어요. 지연이 재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재훈은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가끔은 이게 꿈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나 자신을 꼬집어봐. 당신, 아기, 정비소, 재단, 내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야. 그들은 공원 중앙의 분수 앞에서 멈췄고 달빛 아래 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지연의 양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강렬함에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박지연, 재훈이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수호천사처럼 내 인생에 들어왔어요. 나를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사랑과 목적 없는 삶에서도 구해주었죠. 당신은 내게 가족을 주었고 미래를,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이유를 주었어요. 그는 천천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연은 세상이 그녀 주위에서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그녀가 마침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1000번이라도 예세요. 재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 작고 우아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아름다운 화이트 골드 반지였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그가 느끼는 모든 사랑과 열정을 담아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들이 껴안고 있을 때 아기가 발로 찼고 마치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재훈의 손을 잡아 그녀의 배 위에 올렸습니다. 누군가 더 흥분한 것 같아요. 그녀가 애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재훈은 다시 무릎을 꿇고 이번에는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꼬마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가족이 될 거야. 그 순간 재훈이 그들의 미래의 아이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연은 그녀가 한 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평화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그녀에게 때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때 엔진만 수리하던 정비사였던 그녀는 마음을 고치는 방법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지며 약속과 새로운 모험으로 가득 찬 가운데 지연은 운명이 그들에게 어떤 도전을 던지든 그들은 함께 맞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용기, 그리고 서로에게서 찾은 힘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지연과 재훈의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웃음, 어쩌면 몇 가지 도전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입니다. 혈연보다 더 강한 무언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상호 신뢰로 맺어진 가족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지연의 손가락에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이것이 그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롭고 흥미진진한 모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운명 지어진 가족으로서 함께 맞설 모험 말입니다.